내 이름은 무라카미 유다이. 36세 회사원이다. 이번 이야기는 어쩌다 보니 미녀와 동거하게 되었다는 드라마 같은 전개에서 진흙탕 같은 소동이 일어난다. 나는 36살에 상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 말하자면 임원이라고 불리는 위치이다. 회사 임원이라고 하면 듣기엔 좋지만 벤처기업의 현장 리더를 맡는 등 할 일도 많고 힘들다. 사실 나는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 실무도 척척하는 만능꾼인데 급여가 절대 낮은 건 아니지만 업무 강도도 급여에 걸맞게 아주 높다. 그리고 내 직속 상사는 이 회사의 사장님이다. 사장님인 타카다 씨는 50살이라는 연세에도 외모도 성격도 엄청 젊으시다. 다들 수고가 많아. 오늘 하루도 힘내자. 사장님, 벌써 점심도 지났는데요. 밝고 친해지기 쉬운 사람이긴 하지만 조금 지나치다. 부하한테 일을 던져놓고선 흥얼거리며 어딘가로 가버리는 타입이다. 그런 사장님 밑에서 쳇바퀴처럼 일만 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무라카미 씨, 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바람 쐬러 가자. 좋은 곳 데려가 줄게. 지금 누구 때문에 바쁜 건데. 일단 일을 마치고 사장님이 말하는 대로 유흥가로 따라갔는데 룸이에요. 매번 감사합니다. 아,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은 이 녀석 상대 좀 해줘. 따라간 곳은 사장님이 자주 가는 유흥주점이었다. 그곳에서는 사장님이 항상 지명했던 것 같은 룸이라는 여성이 내 상대가 되어주었다. 그렇긴 해도 나는 이런 가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소소한 대화 몇 마디만 나누고 말았다. 돌아가기 전에 라인을 교환했는데 아마 연락하는 일은 없겠지 하고 생각했었다. 정말 다음 날 이후로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녀에게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런데 몇 주 후 집에 돌아와서 슬슬 자려고 하는데 설마 했더니 그때 그 룸이라는 접대부에게서 라인이 온 것이었다. 남자친구한테 버림받았어. 오늘 재워주세요.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딱 한 번 가게에 갔었던 무라카미입니다. 몰라.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됐고, 재워줄 수 있다면 누구든 좋아.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 왜, 나 반년 전에 막 도쿄 올라왔잖아. 전 모르죠. 취하셨어요? 뭐 살짝. 아무튼 좀 재워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근처에 호텔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돈 하나도 없어. 통장 같은 것도 다 놔두고 왔단 말이야. 지갑에 1,000엔밖에 없어. 말도 안 돼. 그런데 잘도 집을 나왔네요. 억지로 팔 잡혀서 끌려 나와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안타깝긴 한데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아, 더 연락하는 것도 귀찮은데. 그럼 대충 아무 남자한테나 재워달라고 할게요. 잠시만요. 아무 남자라니? 몰라. 술집이나 클럽에서 한가해 보이는 남자면 되겠지. 위험하잖아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는걸. 알겠어요. 데리러 갈 테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요. 어디예요? 이렇게 살짝 반신반의해서 그녀가 있다고 한 역 앞으로 가자. 안녕. 와줘서 너무 기뻐. 이름이 뭐였지? 잔뜩 취해 보이는 루미 씨가 있었다.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듯한 그녀가 미안해. 서비스는 잔뜩 해줄게. 얼른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살짝 자포자기한 건지 이런 말을 해댔다. 그녀를 부축해서 일단 내 방으로 데려가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잠깐만, 뭐 하는 거예요? 나 덥단 말이야.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더니 제멋대로 행동했다. 그러고는 맘대로 침대에 누워버리더니 잠들어 버렸네. 순식간에 골아떨어졌다. 애초에 아무것도 할 생각은 없었지만 덕분에 나는 소파에서 자게 됐다. 다음날 아침 그녀가 전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여서 메모만 남겨두고 나는 회사에 출근했다. 그리고 점심쯤 루미 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좋은 아침이에요. 벌써 점심이에요. 저 무라카미 씨였나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방 주인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저것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왜 제가 무라카미 씨 방에 있죠? 그건 어제 라인 내용을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것 같네요. 봤어요. 제가 거의 강제로 쳐들어간 느낌이네요.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친구네 집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무라카미 씨한테 연락한 것도 어쩌다 보니. 그렇겠죠. 한 번밖에 만난 적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속옷 차림인 건 루미 씨가 맘대로 옷 벗고 침대를 차지해버렸어요. 맹세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기억이 안 난다면 믿는 수밖에 없지만요. 당연히 믿어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죄송해요. 됐어요. 메모지에도 써놨지만 열쇠는 현관 우편함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만. 그래서 말인데요. 진짜 염치 없다는 건 알지만 당분간 묵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설마 진짜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일단 사정을 얘기할 테니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집에 돌아가서 자세한 사정을 들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녀가 도쿄로 온 건 약 반년 전. 어머니의 재혼 상대로부터 육체적인 관계를 강요받아서 어머니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상경했다고 한다. 그리고 기숙사가 있는 주점에서 일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왕따나 괴롭힘을 당해서 친구도 못 사귀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에 손님으로 온 앞에 말했던 남자친구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지낼 곳도 마련해주고 가게에 정기적으로 찾아와 생활비로 수십만 원의 돈을 보내줬다고 한다. 루미 씨도 꽤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랬던 그로부터 갑자기 쫓겨나게 된 게 어제의 일이었다. 저항하는 그녀의 뺨을 때리고 억지로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 같다. 맨정신으론 못 버틸 만큼 충격을 받았는지 남은 돈을 털어서 값싼 술을 잔뜩 퍼마셨다고 한다. 그리고 만취한 루미 씨는 반쯤 포기한 심정으로 나에게 연락했던 것이다. 이게 어제까지의 일이었다. 얘기를 마친 루미 씨는 솔직히 제가 철없었다고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 일하면서 바르게 살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깐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솔직히 내키지는 않지만 이런 진지한 사정을 듣고 나니 나가라고 할 수도 없었다. 어차피 잠만 자러 오는 거니깐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루미 씨는 기묘한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어서 와요. 저녁밥 만들어놨어. 고마워. 그녀는 의외로 요리부터 해서 웬만한 집안일 솜씨가 좋았다. 적어도 보답은 하자는 마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집안일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 알아챈 게 한 가지 더 있다. 그녀는 무척 예쁘고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땐 일하기 위해 엉성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집에 데려왔을 때도 만취했거나 숙취에 쩐 얼굴이었기 때문에 몰랐다. 예쁜 여자애가 집안일을 해주고 내가 집에 오기를 기다려준다니 두근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밤낮으로 일하느라 연애할 틈도 없었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차저차해서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 중이던 내게 이런 라인이 왔다. 일하는데 미안해. 상담할 게 있어. 무슨 일이야? 사실 다시 사귀자고 연락이 와서. 그 남친한테서? 응.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당연히 싫지. 막 일 내정도 받았는걸. 근데 그렇게 말하면 지금까지 잘해줬던 거 잊지 마 라던가 그럼 지금까지 너한테 쓴 돈 돌려내 라고 말해서. 그런 거 상대해주지 마.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쳐들어간다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설마 그런 깡패 같은 놈일 줄이야. 어떡하면 좋지? 걱정하지 마. 내가 얘기해 볼게. 왜냐면 네 전남친 우리 회사 사장이거든. 그렇다. 사실은 그녀를 괴롭히던 건 타카다 사장, 그 인간이었다. 나는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회사에선 모르는 척을 했는데 나는 미리 연락을 하고 사장실 문을 열었다. 얘기할 게 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녀가 우리 집에 있다는 얘기와 함께 모든 사정을 얘기했다. 그녀는 당신이랑 다시는 사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무라카미 씨랑은 상관없잖아. 그는 능청스럽게 받아치며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라카미 씨, 루미가 아까운 건 잘 알겠어. 확실히 몸이 좋긴 하지. 내가 이것저것 길들여 놔서 테크닉도 좋고 말이야. 근데 너무 깊게 끼어들려다 무라카미 씨도 위험해진다.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통화 중인 스마트폰을 그에게 보여줬다. 당신이랑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스피커폰으로 할게요. 얘기해주세요. 에? 나와 사장의 대화를 전화로 듣고 있던 사람은 바로 얘기는 전부 다 들었어요. 유카코 씨. 유카코 씨는 타카다 씨의 부인이다. 방금은 가볍게 농담한 거야. 깜짝 놀래켜 주려고 속인 거지. 하하하하, 속았지? 타카다 사장은 허둥지둥 둘러댔다. 물론 이런 변명이 통할 리 없었다. 지금 왔으니까 직접 얘기해요. 전화기 너머로 이런 말이 들림과 동시에 사장실 문이 열렸다. 유카코! 거기엔 무시무시한 얼굴을 한 부인이 계셨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고 깨달은 타카다 사장은 정말 미안해. 2번 다시 안 그럴게. 약속할게. 맹세할게. 타카다 사장은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 왜 이렇게까지 싹싹 비는가 했더니 그의 입장에선 단순히 이혼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왜냐면 이 회사는 부인인 유카코 씨의 본가에서 경영하는 회사의 자회사였기 때문이다. 즉, 결혼 생활이 끝장나면 당연히 사장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장은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유카코 씨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혼을 진행했다. 당연히 사장은 해고됐고 위자료도 청구받았다. 뿐만 아니라 결혼 전 계약에 따라서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직장도 지위도 전부 잃고 남은 건 변호사한테 요구받은 위자료 지불 뿐이었다. 그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 그리고 나와 루미는 그녀가 일자리를 찾고 난 후도 계속해서 같이 살고 있다. 단 동거인이 아니라 애인 사이로.